안녕하세요. 토킹 덕트스 도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상대방이 나르시시스트라고 내 몸에서 보내는 신호, 적신호겠죠. 이 신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신호를 일찍이 알아차리면 상대가 나르라는 것을 얼른 깨닫고 아예 관계를 시작하지 않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내 몸이 나르시시스트 탐지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이 주제로 얘기한다고 하니까 지난 영상에서도 나온 나르시시스트를 시어머니로 둔 제 친구가 또 생각이 나네요. 제 친구의 남편은 워낙 성격이 유하고 배려심도 깊고 과묵한 스타일이래요. 그래서 제 친구가 연애 기간 동안 남편에게 홀딱 반했고 결혼까지 생각하게 돼서 남편의 부모님, 예비 시부모님과 처음 식사하는 자리를 갖기로 했대요. 남편은 종종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자기 주장이 되게 강한 분인데 어렸을 때부터 형은 엄마 말을 잘 들었는데 자기는 엄마 말이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엄마 말을 잘 안 듣는 편이었고 그래서 엄마가 형을 더 예뻐했다고 했대요. 그리고 식사 전날 남편이 우리 엄마가 워낙 너를 좋게 보셔서 걱정은 안 해도 되지만 엄마가 혹시라도 말을 너무 강하게 하면 이해를 좀 해줘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친구가 인품도 너무 좋지만 여러 가지 조건도 좋은 친구라 그 나르 시어머니가 마음에 들어한 거겠죠. 그래서 식사를 다 같이 했고 시어머니는 친구에게 예쁘다, 우리 새아가 될 생각하니 너무 기쁘다, 어쩜 예의가 이렇게 바르고 성격이 밝으니, 계속 이런 칭찬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이 친구가 밥 먹는 내내 소화가 안 되고 식은땀도 나고 가슴이 약간 답답하고 숨이 좀 차는 것 같기도 하고 입이 마르고 어질어질한 느낌이 들어서 평소 먹는 양보다 뭐 반밖에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헤어질 때 시어머니가 만나서 반갑고 잘 가라고 허그를 해주셨는데 등줄기가 서늘한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잖아요. 사랑하는 남편 될 사람의 엄마와 밥을 먹고 허그하는데 이렇게 몸에서 불편한 증상들이 느껴지니까 그래서 친구가 내가 너무 긴장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겼대요. 근데 이후에도 구체적으로 결혼 준비를 진행하면서 시어머니를 마주칠 때마다 뱃속 깊이 더부룩하고 소화도 안 되고 약간 메스꺼운 느낌이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예비 시어머니는 워낙 이 결혼을 성사시키고 싶어 해서 친구한테 만날 때마다 나이스하게만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친구는 그래서 몸이 왜 이렇게 안 따라주지? 내가 너무 결혼 준비 때문에 지쳐서 그런가? 하면서 그냥 넘어갔대요. 결국 결혼식 얼마 안 남기고 집과 가구를 모두 마련을 했고 친구도 남편과 직장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라 양가의 손을 안 벌리고 본인들이 집과 혼수 모두 준비했고요. 그래도 아직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라서 좀 빠듯하긴 했겠죠. 근데 남편이 텔레비전 하나는 꼭 큰 것으로 사고 싶다고 해서 친구가 큰 마음 먹고 자기 물건 하나 덜 사더라도 남편 좋아하는 거 꼭 사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TV를 사이즈가 되게 큰 것으로 준비를 했대요. 그래서 예비 시부모님이 새로 꾸민 신혼집을 보러 오셨는데 시어머니가 TV를 보고 얼굴은 웃고 있지만 싸늘한 눈빛으로 이렇게 작은 집에 저렇게 큰 TV를 두면 너 남편 눈에 참 안 좋겠구나 하더래요. 순간 제 친구가 정말 공포영화 볼 때 느껴지는 등골이 오싹하고 막 쎄한 느낌이 들면서 저 사람 지금 내 앞에서는 발톱을 안 드러내고 있지 정말 무서운 사람이구나 느꼈대요. 그래서 친구가 고민을 좀 했었대요. 과연 저런 시어머니를 평생 모실 수 있을까? 근데 남편은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고 너무나 사랑하고 그래서 남편과 솔직하게 얘기를 했대요. 자기야, 나 솔직히 어머님이 너무 걱정돼. 자기는 아들이라 모를 수 있지만 어머님 사실 보통 분은 아니신 것 같아. 나 어머님이 결혼 후에 괴롭히시면 어떡하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대답을 했대요. 우리 엄마지만 정상적이지 않은 면이 많은 거는 나도 알아. 내가 철저하게 너 편이 돼서 우리 지켜줄 거야. 그래서 친구는 남편 말을 믿고 결혼을 했고 실제로 남편이 결혼 후에 지금까지도 제 친구를 너무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철저하게 친구 편에 서서 보호해줘서 시어머니가 아직도 친구에게 되게 조심스럽게 대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제 친구도 만만치 않은 성격인 것도 한몫하겠지만 그래도 친구분 남편이 자기 엄마 이상한 거를 인지하고 확실하게 친구를 보호해줘서 망정이지. 정말 요즘의 주위를 보면 나를 시부모님을 둔 며느리나 나를 장인 장모를 둔 사위들이 너무 고통을 많이 받더라고요. 나를 부모님의 친자식인 배우자들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완벽하게 막아주지 못하고 연락을 완전히 끊는 것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지원쌤 친구분이 예비 나를 시어머니를 마주할 때마다 느꼈던 몸의 신호들, 소화가 안 되고
미식거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좀 차는 것 같기도 하고 식은땀이 나고 어지럽고 등줄기가 서늘한 이런 증상들이 정말 시어머니가 나르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감지하고 몸에서 보내오는 그런 신호들이 맞는 걸까요? 뭐 그럴 가능성이 클 것 같네요. 지원쌤, 그 친구분 혹시 가까운 사람 중에 너시시스트가 있었어요? 과거 나를 아주 가까이서 밀접하게 대한 사람일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요. 맞아요. 그 친구가 졸업하자마자 사실 일을 시작했는데 정말 막 최강 나르시시스트인 직장 상사를 10년간 모셨거든요. 그래서 주말도 없이 몇 년간 그렇게 일을 했대요. 근데 그 나르 상사와 사회 초년생부터 거의 가족처럼 붙어 지낸 거죠. 그 직장 상사는 정말 착취적이고 이기적이고 공감 능력도 떨어지고 되게 자기중심적이고 최악이었는데 회사의 높은 위치에 있었고 또 친구가 일을 되게 잘하다 보니까 그 친구만 찾았대요. 근데 그 친구의 고생에 걸맞게 연봉도 되게 많이 주고 회사 내 대우가 좋으니까 친구가 그냥 꾸역꾸역 참고 일을 했대요. 근데 10년차 되었을 때 도저히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싶어서 이직을 했죠. 그래서 그 친구는 요즘에 저희 토닥을 보면서 나르시스트라는 단어를 처음 알게 됐고 되돌아 생각해보니까 그 직장 상사도 나르였던 거죠. 그리고 시어머니도 나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해요. 그 둘이 비슷한 면이 너무 많은데 그런 특성, 부류의 사람을 어떤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있는지 처음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바로 그거예요. 우리 몸은 참 신비해요. 나한테 굉장히 강렬한 감정을 남긴 사건이 있으면 우리 뇌에서는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을 감정과 함께 뇌에 저장해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오랜 기간 남아있는 기억들은 대부분 감정과 함께 저장된 기억들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10년 전 집에서 평범하게 먹은 점심밥은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10년 전 너무너무 가고 싶었던 레스토랑에 특별한 점심을 먹었었던 기억은 어렴풋이라도 나잖아요. 왜냐? 가고 싶었던 곳을 드디어 가게 된 설레임이나 기쁨이나 즐거움이 그 기억에 입혀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부정적인 감정을 수반한 기억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억들이 슬픔, 분노, 억울함, 공포 이런 감정들과 같이 머릿속에 저장이 되죠. 그런데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기도 해요. 우리를 슬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기억들을 지우고 싶어 하고 실제로 지우죠. 그리고 그런 기억들을 지울 수가 있어서 또 우리가 계속 살 수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한 사람이 그 사람의 부재에서 느껴지는 외로움과 슬픔이 생생하게 평생 지속된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억도 감정도 점점 무뎌지게끔 우리 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경우에는 우리 뇌가 힘들었던 기억 자체는 머릿속에서 지우는데 그때 느낀 감정은 뇌에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서 큰 트라우마를 겪은 후에 당사자 머릿속에서 그 사건에 대한 기억 자체가 지워질지는 몰라도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느낀 감정, 즉 공포감, 불안감 등은 몸에, 더 정확하게는 뇌에 저장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생명을 위협하는 큰 차 사고가 나면서 순간 기억을 잃었는데 이후에 그 사고 자체 정황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아도 자동차가 옆에 지나가기만 하더라도 아니면 경적 소리가 나기만 하더라도 깜짝 놀라며 사고 당시 느꼈던 큰 공포감을 느끼는 경우죠. 또 길에서 강도를 당했는데 이후 그 사건에 대한 기억 자체는 점점 옅어지지만 그 강도와 비슷한 옷차림을 입은 사람을 지나치거나 강도를 당한 길과 비슷하게 생긴 길을 가게 되면 무섭고 불안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너시시스트와도 마찬가지예요. 나르와 정말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주위 사람들은 그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정말 외상적으로 느껴지잖아요. 나르의 착취와 이기적인 행동과 가스라이팅과 자기 중심적인 행동, 나에게 주는 뼛속까지 시리게 하는 상처와 안아무이는 행동들은 정말 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 분노감, 억울함, 서러움 등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힘든 감정들을 느끼게 하죠. 그래서 이후 그 나르와의 관계에서 벗어났다고 해요. 즉 지원쌤 친구는 직장에서 드디어 이직하면서 그 나르 상사한테 10년 만에 벗어났잖아요. 그렇지만 그 나르 상사가 준 부정적인 감정들은 친구분의 뇌 속에 아직 저장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그 직장 상사도 시어머니도 나시시스트라는 단어로 정의하진 못했지만 비슷한 부류의 사람이니 그 사람들로부터 받은 느낌이 비슷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예비 시어머니가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면 결혼이 파토 날까봐 발톱을 숨기고 있어서 친구가
상사와 비슷한 류의 사람이다 라고 의식적으로 인지는 못했었지만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분위기나 문득문득 나오는 행동들로 인해서 무의식적으로는 같은 부류의 나르라는 것을 감지하고 과거 나르 상사한테 당했을 때 뇌에 저장됐었던 감정들이 수면 위로 올라온 거죠. 그리고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스트레스로 작용을 해서 몸에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킨 거고요. 그러고 보니까 그 지원쌤 친구분이 느낀 몸의 증상들, 신호들, 뭐 소화가 안 되고 미식거리고 가슴 답답하고 숨이 차고 식은땀이 나고 입 마르고 어지럽고 등줄기 서늘한 이런 증상들이 다 교감신경이 항진돼서 나오는 몸의 증상들이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는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면 가장 먼저 발빠르게 교감신경이 작동하거든요. 그래서 나르한테 마구 당해서 스트레스 완전 받는 상황에서는 내 교감신경이 매우 항진돼요. 지온쌤 친구분이 나르 상사한테 10년간 괴롭힘 당하면서 수백 번 교감신경이 항진되었을 텐데 예비 나르 시어머니를 보고도 무의식적으로 스트레스 반응이 작동해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에 그런 신호들이 나타난 거죠. 네,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저희처럼 나르시시스트한테 한 번씩은 크게 당했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앞으로는 새로운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 몸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난다면 바로 감지하시고 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있어서 이런 몸의 반응들이 일어나는 거구나. 저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인지 아닌지를 잘 살펴봐야겠다 하고 인지하시고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나르시시스트의 더 많은 유익한 영상들을 접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킹은 여기까지 토닥입니다. 감사합니다.